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전 전세를 완전히 뒤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대한민국 수도 탈환을 일군 이 역사적 작전이 치러진 지 벌써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맹을 굳건히 만든 이 작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미 해병 1사단 본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기념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When we took and dropped our ramp down, the bullets come in and was ricocheting off of the bulldozers. If we didn't have that bulldozer, then they would have had this whole LST blow up. 지난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지휘로 시작된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더불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상륙작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에 빠졌었죠. 위태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보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우리가 이제 2부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 인근에 자리한 미해병 1사단. 지난 1941년 창설된 미해병 1사단은 샌디에고 지역을 거점으로 둔 제1해병 원정군 예하부대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탈환 작전을 주도한 최정예 부대입니다. 미해병 1사단은 베트남전과 걸프전에도 참전하는 등 세계 분쟁 지역에 최우선으로 파견돼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200명이라는 큰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1사단의 어떤 한국과의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이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 69주년을 맞아 미해병 1사단 본부에서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Truly that shared hardship of working together to preserve all of our values really cemented our two countries together. I mean, as is mentioned, there really is just an incredible alliance and ally and partnership that we hav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erms of being able to just continue to move on as friends.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기념하고 한미 양국의 동맹을 확인하는 행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규모로 지원하고 교류할 예정으로 5,000분의 1이라는 확률, 거의 불가능으로 불렸던 인천 상륙작전을 이뤄낸 미해병 1사단. 작전 성공 69주년을 맞아 오늘 한자리에 모인 양국 대표단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양국의 동맹을 약속했습니다. 캠프 펜들턴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처음으로 유력 후보 3인방이 한자리에서 열띤 공방을 펼쳤는데요.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른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날선 반격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3차 TV 토론에는 모두 10명의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모두 4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2% 이상을 얻은 탑10 후보들입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권에 있는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3인방이 한 무대에서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화두로 오른 것은 오바마 케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두고 후보들 사이에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You got to defend the fact that today not only do we have 87 million people uninsured and underinsured, you got to defend the fact that 500,000 Americans are going bankrupt. 샌더스와 워런 의원은 오바마 케어로는 부족하다며 메디케어 포 올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부 보험에 가입하고 본인 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8년간 호흡을 맞춘 바이든 전 부통령은 워런과 샌더스 의원이 오바마 케어를 해체하고 싶어 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메디케어 포 올 제도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I stand with Barack Obama all 8 years, good, bad, and indifferent. That's where I stand. CNN 방송은 3차 토론의 승자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꼽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 장관은 패자로 지목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1, 2차 토론 때보다 한층 예리하고 공격적으로 변신했다고 주류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TV 토론을 미 전역에 생중계한 ABC 방송은 같은 시간대 편성된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과의 맞대결에서 시청률이 앞섰습니다. 시청률 지수는 11.4%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TV 토론 시청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인근 지역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조기 모양을 한 대형 열기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9시 25분경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서쪽으로 40마일 떨어진 커튼우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탑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열기구는 착륙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급강하하면서 추락했는데 지면에 닿는 순간 충격으로 탑승자들이 열기구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다쳤습니다. 현재 중상을 입은 1명의 여성을 포함해 2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7명은 가벼운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열기구는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레저 스포츠입니다. 대형 풍선에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 가스를 채우기 때문에 버너가 고장나거나 부양력을 잃게 돼도 낙하산 속도로 하강하는 만큼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226건의 열기구 사고가 발생하면서 좀 더 강화된 운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노인 커뮤니티 센터가 주최한 2019 추석 큰 잔치가 어제 한인 노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 경관으로는 최고위급에 오른 도미닉 최 LAPD 부국장이 참석해 한인 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밖에 노인센터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장구반과 컨트리 댄스, 클래식 기타와 하모니카, 합창 등 무대 공연들도 펼쳐졌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연극 공연은 시니어 배우들의 열연으로 많은 박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에게는 송편 등 추석 명절 음식들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아이스하키 링크에서 특이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스하키 팀과 썰매를 탄 다른 팀. 우리가 연습 상대가 없어요. 우리끼리 연습만 하고 안 되는 게임이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5살 때인가 다쳤거든요. 근데 처음 다쳤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다리가 난다 그랬어요. 다리가 잘할 거라고. 다리가 잘할 거라고 믿던 정승환 선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장애임을 인식했습니다. 1년 지나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생 딸을 둔 주장 한민수 선수. 아이들의 2인 삼각 경기를 보며 뛰고 싶다는 충동이 생깁니다. 마음은 나도 달리고 싶다. 제가 레포츠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을 했었거든요. 스파일럿이라는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하다가 그냥 떨어졌죠. 다리는 왜 안 움직이지? 골대를 지키는 수문장 골리는 야구 선수 출신. 야구를 했었죠. 야구를 했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연료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야구라는 운동은 접게 됐어요. 노르웨이 선수권 대회에 나가기 17일 전 죽을 힘을 다해 연습하던 선수들에게는 예산이라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그 예산이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때는 문체부 소속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애인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재활 스포츠도 아닌 애들. 노르웨이 선수권 대회 당일 그리고 첫 번째 경기는 홈팀이자 최고의 복지 시스템을 갖춘 나라 노르웨이. 과연 이들이 흘렸던 땀과 피눈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장애를 가졌지만 행복하게 운동하며 희노애락이 담긴 리얼 다큐 영상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내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도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주동포 일본 상품 불매운동본부의 박중구 조직위원장은 이번 15일 일요일 오후 4시 리치필드 H마트 앞에서 불매운동에 미주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북미 지역 일본 상품 불매운동본부가 이달 1일 한남 체인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 이번에 H마트 행사에 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주에서는 시작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본부 발대식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불매운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이번 불매운동의 타결점이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분간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계속 일본 보이콧가 번져나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던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 21이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USA 투데이에 따르면 포에버 21은 성명에서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들은 정확하지 않다며 미국 내 대다수의 매장과 글로벌 매장들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민족 화합을 위한 제8회 휠체어 농구대회가 지난 7일 사우스 LA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월드 스페셜 연맹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두 휠체어를 타고 시합을 진행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다음 주 수요일 한국 문화가 있는 날 9월 행사로 남가주 미술가협회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미술평론가 장소연 작가가 초청돼 디아스포라 정체성 찾기를 주제로 강의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문화원은 또 LA 통합교육구 소속의 비욘드 더 벨과 함께 오는 9월 16일부터 10주간 LA 공립학교에서 태권도와 국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태권도 해외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 모두 20개 학교의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이 지난 11일 300만 번째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일궈낸 기록으로 300만 번째로 출고된 차량은 텔룰라이드 SX 프리스티지 모델입니다. 11억 달러를 투자해 건립된 조지아 공장은 지난 2009년 11월 16일 첫 차량을 생산한 이래 현재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기아 자동차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